강진군 의회 일부 의원들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꺼내들면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뒷말도 무성합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업체가 사업 초기에 약속했던 기부금을 미납한 것과 관련해 최근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약정을 무효해달라는 업체 측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여수시는 기부금 납부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완도가 겨울철 전지훈련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지역에서 소비 활동을 이어가면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남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입장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여수시가 공익기부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여수 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와 법적 다툼 끝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0일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약정 무효 확인과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케이블카 업체 측은 당시 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하겠다고 약정하고 이듬해 8억 3천만 원을 기탁했지만 장학재단 설립을 이유로 기부를 미루면서 여수시와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미납액은 32억 원 규모인 가운데 업체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가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에 참여할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16일과 다음 달 초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간담회를 열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추진 전략과 운영 계획을 설명한 뒤 정부에 바라는 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대에는 오는 2031년까지 1조 6,084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민간 발사장과 국가산업단지를 갖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진군 의원들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꺼내들면서 의회가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의장이 독단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또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건데요.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갈등이라 뒷말이 무성합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김보미 강진군 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담긴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약 한 달 전 김 의장이 회기 중 자신을 향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보한 인물이 군의원 중 한 명이라고 발언했다는 점입니다. 이 발언이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며 의회 관계자들이 관련 조사를 받았음에도 사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2023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예결위의 권한을 무시하고 예산 삭감에 개입했다는 내용과 이를 의장의 성과로 홍보해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지난 5일 강진군 의회 전체 8명 의원 가운데 6명은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하겠습니까? 왜 모의원이 하면은 의장 빼고 7명이 다 들어가잖아요. 세션만큼만 붙이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모의원이라고 있기 때문에. 강진군 의회에서 의장 불신임이 제출된 건 개원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사태. 김 의장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정치적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예산 의결에 개입한 적이 없고 당시 동료 의원에 대한 발언은 추가적인 허위 제보를 막기 위한 취지의 대응이었다는 겁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하고 7명의 의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결 특위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발언을 하든 저에게 권한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 부분을 직언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품위 유지 위반이 아닌가. 또 이렇게. 그러나 이 갈등은 총선을 앞두고 지지 후보를 둘러싼 의원들 간의 마찰에서 시작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고흥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서 오는 4월 총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후보들은 김승남 현역 의원을 비롯해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최영호 전 광주시 남구청장 등 7명.
그런데 김 의장이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 오히려 불신임한 제출의 도화선이 된 것 같다는 시각입니다. 의정 보고에 김보미 의장이 참석을 안 해가지고 혹시 지역구 의원인데 현직 의원인데 참석을 안 했다는 이유로 그런 게 아닌가 싶다고. 지난 지방선거 이후 의원 8명의 만장일치로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 의회 의장에 선출된 김보미 의장. 상반기 의장 임기 막바지에 의원들의 내홍이 불거진 가운데 오는 16일로 예정된 불신임한 의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비교적 온화한 기후와 대규모 체육시설을 갖춘 전남 완도가 겨울철 전지훈련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에 머물고 있는 선수단의 활발한 소비 활동도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배드민턴 선수들이 공을 받아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차례대로 공을 주고받으며 연습에 매진합니다. 겨울철 전지훈련을 위해 전남 완도를 찾은 겁니다. 배드민턴과 축구 등 모두 5개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이곳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완도는 지난 2022년 7개 종목에서 국제 규격을 갖춘 체육시설이 들어서면서 유소년과 대학은 물론 국가대표 선수들도 즐겨 찾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또 완도에 와서 전지훈련을 했었고 또 이번 연에도 이렇게 완도에 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청해진 스포츠센터는 또 코트도 많고 큰 체육관에서 훈련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날씨가 위에 있는 도시들보다는 따뜻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완도를 찾은 전지훈련 선수의 규모는 모두 900여 명. 지난해 12월부터 1월 현재까지 이미 500여 명이 찾았고 다음 달까지 500여 명이 전지훈련을 예약한 상태입니다. 전지훈련 선수단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적게는 2, 3주, 많게는 수개월가량 지역에 머물다 보니 지역에서 쓰고 가는 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역의 숙박과 요식업계 매출을 살펴봤더니 11억 원 정도를 쓰고 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완도군은 앞으로 기초체력실을 더 늘리고 숙박과 음식점의 청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올해 또 운영 계획은 숙박과 또 음식점 이런 데를 청결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어떤 그 전지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해양 자원을 활용해 치유를 돕는 완도 해양치유센터도 무료로 개방해 선수들의 건강 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전국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평가에서 18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 지사는 2023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67.1%의 긍정평가를 받았고 이철우 경북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주민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남은 66.3%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남 목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김 의원은 12일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오직 민생을 생각하며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의대 유치와 목포역 대개조, 원도심 활성화, 대불산단 대교를 겸한 트램 설치 추진 등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벌써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열리는데요. 국세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0만 명 가운데 70% 정도가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은 이른바 13월의 월급을 받은 셈인데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뱉어냈겠죠. 400만 명 정도가 평균 106만 원을 냈습니다.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내놓지 않으려면 바뀐 내용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2배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에 쓴 영화 관람비나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10%씩 올랐는데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 시가는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로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가 포함되면서 조손 가정의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국세청을 사칭하는 악성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가 유포될 수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꼭 주의하시고 만약 피해를 봤다면 사이버 안전지킴이 긴급신고나 민원상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도가 제철 겨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도락 여행지 4곳을 선정했습니다. 전남도는 1월 이달의 관광지와 추천 제철 음식으로 여수 새조개와 장흥 굴구이, 해남 다교리, 완도 매생이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여수 가망만 일대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잡히는 새조개는 씨알이 굵어 단백질과 철분 등 영양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흥 관산읍 죽청마을에서 맛볼 수 있는 굴구이는 철판에 굴을 가득 올려 구워내 불향과 바다향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해남 다교리는 시골에서 키운 닭을 부위별로 맛볼 수 있는 코스 요리입니다. 전국 매생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완도에서는 매생이국과 매생이 떡국, 매생이전 등 다양한 매생이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집계 결과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전남도가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2023 고향사랑 기부제 전국 지자체별 기부 현황 가운데 도단위 실적에서 전남도가 143억 3천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북도와 전북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43개 지자체가 거둔 기부금은 모두 650억 2천만 원으로 전남 담양군이 22억 4천여만 원으로 1위, 18억 2천만 원의 제주특별자치도와 12억 2천만 원의 고흥군이 각각 2위와 3위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상한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모금 방법 제한을 완화하는 등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가 2024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4.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목포해양대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정시 모집에서 110명 모집에 602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권 4년제 대학의 정시 모집 경쟁률은 목포해양대가 4.01대 1로 가장 높았고 전남대 3.49대 1, 조선대 3.48대 1, 순천대와 목포대가 각각 3.2대 1과 2.47대 1로 뒤를 이었습니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청 민원주차장과 도로 일부가 폐쇄됩니다. 순천시는 오는 17일부터 시청청사 북측 민원인 주차장을, 오는 29일부터는 남측 주차장을 전면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청사 동편 주차장은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 부지 주변으로 임시주차장 90면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는 내년 말 완공 예정이며 2026년 하반기까지 구청사를 철거하고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이달부터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9,000원으로 인상합니다. 광양시 아동급식은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학기 중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는 매일 일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양시는 올해 성장기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 10억 3,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